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주식 콜센터로 상담 주세요. 샵 2034로 주식 콜센터 종목명과 매수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 세부 사항들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쪽은 또 부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여파가 또 2분기까지 이어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잠정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오늘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각 부분별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은 한 65조 3,800억 정도로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9조 3천억인데 이전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한 9조 초반대로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좀 실적 상승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보다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전이랑 그다음에 IT 모바일 쪽 파트 부분이 굉장히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쪽에서 조금 이제 오스틴 쪽에서 이제 한파로 인해서 조금 수율이 막히는 것 때문에 웨이퍼 쪽에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부진했고 가전이랑 그다음에 IT 모바일 쪽 파트는 굉장히 이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원래 1, 2분기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성장보다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보통 비수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영업이익과 매출이라면은 선방했다, 이제 잘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요. 폰과 핸드폰과 가전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쌍끌이 홈런을 내놓았고요. 2분기부터 반도체 메모리는 좀 개선될 것이다. 이번 1분기는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손실 추정액이 지금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못 간 것도 혹시 반도체 부분이 예상보다 부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번 전체적으로 그냥 실적이 또 잘 나오면 주가가 안 간 그런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주가도 꽤나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게 원래 반도체 쪽은 1, 2분기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악재까지 더한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전 잘 버텼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의 출하량은 굉장히 늘었다는 거는 고무적이지만 파운더리 쪽에 있어서 아직 생각보다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이제 1을 투자를 하면은 한 이 정도 효율이 나와야지 좀 좋은 건데 지금 1에서 1.1 그냥 즉 이제 투자한 금액 대비에 생각보다 이제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효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때는 조금 웅크려 있을 수도 있지만 2, 3분기 때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횡보가 굉장히 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횡보하면서 시장이 빠질 때도 그렇다고 급락하지도 않고 오를 때도 급등하지도 않고 참 지루하게 투자자들을 만들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나온 이야기죠? 네, 이제 5월 3일 날 드디어 공매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도 질문이 워낙 많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대응 방안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났었을 때 이제 소이익이 난다고 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왜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전에 삼성전자는 이제 공매도 이제 금지되기 이전에 4만 원에서 5, 6만 원대 주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8만 원대 주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매도를 하시는 이제 그룹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드는 돈이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100억이 있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금액을 이제 200억이 있어야 뭐 효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우량주한테는 공매도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왜 코스피가 3,300, 3,400 가냐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당연히 공매도가 되는 시장을 좋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 바이오 같은 것들은 이제
공매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폭이 삼성전자는 빠져도 8만 원, 올라도 9만 원 여기인데 바이오 쪽은 이제 내려가면 이제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이 안전한 우량주가 공매도한테 조금 자유롭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추세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적절할지도 궁금한데 앞으로 삼성전자 이번에 컨퍼런스 콜 보니까요. 반도체 공급 차질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수요도 많고 주문도 많이 오지만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자동차도 못 만들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포드에도 피해가 갈 건다라고 하는데 2분기부터는 반도체 공급 차질 없이 실적 온전히 다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오스틴 쪽에서 영업이익 손해가 안 났으면 거의 10조에 가까운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 건데 굉장히 좋았을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반도체 쪽 수율이 좋아진다면 적어도 이제 2분기 때 뭐 10조 이상, 뭐 12조 이상의 영업이익 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단순 이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IT, 모바일 쪽, 그다음에 가특히 가전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가전이라고 하죠. 그쪽 부분이 사실 저의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해외 판매가 이제 최근에 시작이 됐는데 요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성장, 그다음에 가전 쪽도 성장, 이제 모바일 쪽은 약간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을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이제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조금 선방하고 있다, 좀 잘하고 있다,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IT 기업들과 회의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또 나눴다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그만큼 부족해서인데 삼성전자랑 그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뭐 반도체 소부장들 이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역시도 피해를 볼 거란 말이죠. 언제부터 정상화될 수 있는지, 이 품귀 현상이 언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이 품귀를 즐기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쪽이 이제 미국 쪽이나 전체적으로 수율이 부족한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 네. 차량용 반도체가 생각보다 공정 이제 기술력이 낮아도 이제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 효율이 생각보다 안 나온답니다. 이제 뭐 적자를 감안해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보조금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 혜택을 더 줄 테니까 공장을 늘려달라. 지금 이렇게 먼저 이제 당근을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채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삼성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입장은 맞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오스틴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이 투자가 된다면은 장비주도 워낙 이제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 각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왜 더 좋냐면은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조금 이제 세금 혜택이 있으면 영업이익도 좋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생산이 됐었을 때 그걸 이제 알아서 이제 사준다는 겁니다. 즉 이제 판매처가 확실히 잡혀져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매출액도 이제 훨씬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도 좋고 이제 소부장주, 이제 오스틴 관련주들, 평택 투자 관련주들 지금 이제 1, 2분기 때 투자가 된다면은 3, 4분기 때 이제 조금 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전략 세워볼게요. 사서 모으려고 했는데 그 모으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더 이상 돈도 없어서 못 산다. 다른 걸 사고 싶어도 다 삼성에 물려 있어요. 라고 하소연하신 분이 또 어제 나타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거 사서 수익 내는 게 빠를까요? 지금 버티면서 모아볼까요? 예, 저는 모아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더 사셔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시는 게 이제 악재를 어느 정도 다 소화하는 입장에서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막 들어서는 이제 그런 구간인데 지금 이제 요 삼성전자 기존까지 이제 수익을 포기하고 보신 분들께서는 이제 막 농사가 마무리 지고 이제 수확을 거둘 시기에서 농사를 엎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이 이제 공매도도 시행이 되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포지션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가볍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더 많은 종목들도 많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더 크고요. 예를 들어 이제 3%를 하루에 3% 수익을 이제 10일 하는 것보다 이제 30%짜리 하나 이제 마음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이제 좀 편안한 주식을 사자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샀었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내일이고 모레고 이제 한 달이고 1년이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이제 좋은 종목도 하나씩 잡아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봤었을 때 이제 계속 이제 저점을 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81,000원 내외에서 이제 조금 지지선도 구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워낙 종목 자체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심심한 종목이긴 하지만 매수가로는 이제 현재가부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한 10%를 투자 비용이 10%를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 4%, 3%, 3%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심심하지만 이제 멀리 보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겨워도 모아가자.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를 지금 모아갈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코스닥도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 0.8%가량 내리고 있고 990선까지 내줬거든요. 이러다 보니 채팅방에도 지금 오늘 그래도 2개 정도는 빨간불이 있었는데 빨간불 종목이 다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데 코스닥의 갑작스러운 급락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대차장고 공매도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거의 다 이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그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 워낙 대차장고가 많기도 하고요. 거기다 오늘 이제 또 SKIT 청약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도 이제 많이 돌지도 않고 거기에다 이제 공매도 당장 다음 주에 시작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작은 돈으로도 이제 조금 이제 위아래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하방폭이 조금 더 남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워낙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정도 지켜주는 거 좀 굉장히 좋긴 한데 앞으로도 이제 1% 정도, 1%에서 2% 내외 정도의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상위 종목을 매수하시려면 공매도 시행 이후에 추이를 보시고서 사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특히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종목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이 또 나타나면서 우리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리스크 관리 필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버텨보도록 하죠.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